수년 동안 제 마음을 떠나지 않았던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왜 그토록 똑똑하고 학식도 높으며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들이 왜 끊임없이 돈이 부족하다고 느낄까요? 왜 어떤 이는 돈을 더 많이 벌수록 씀씀이도 함께 커져서 결국 제자리 걸음을 걷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왜 어떤 사업들은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는데도 수백 년, 심지어 수천 년 동안 사라지지 않고 유지되는 걸까요? 이 의문들은 오랫동안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현대 경제 서적이나 인터넷상의 금융 전문가가 아닌 무려 2400년 전 한 위대한 인물의 입을 통해 그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바로 고대 중국 최고의 전략가이자 모략의 대가, 귀국자 궤이구즈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주식 투자법이나 절약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생 오직 한 가지, 인간의 본질만을 연구했지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인간의 결정을 조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한다면 천하를 움직일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의 말을 곱씹을수록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1000년도 더 전에 그가 기록한 내용들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눈앞에서 그대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상 가장 거대한 비즈니스 제국을 세운 자들은 귀국자를 읽었든 아니든 간에 그가 남긴 것과 똑같은 진리를 발견해냈습니다. 인간에 관한 진리는 시대가 변해도 결코 바뀌지 않으니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지난 2000년 동안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재산을 말라버리게 만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는 4가지 사업 분야를 밝혀내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수업이 아닙니다. 인간 심리에 대한 해부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보이지 않는 법칙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체스판 위의 먹잇감으로 남을 것입니다. 자, 저와 함께 역사의 휘장을 걷어내고 1000년 전 성인, 이 어떻게 인류의 재산을 밤낮으로 빨아들이는 4개의 거대한 깔때기를 꿰뚫어 보았는지 확인해 보시지요. 시작하기 전에 저는 오늘 영상의 진행을 맡은 민투안이며 이곳은 귀곡지략 채널입니다. 이제 첫 번째 사업 분야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죽음과 노화에 대한 두려움을 이용한 사업입니다. 귀곡자의 글 중에 제가 처음 읽었을 때 전쟁에 관한 이야기라고 생각했던 구절이 있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떠는 자는 조종당하기 쉽다. 마음이 불안할 때 지혜는 흐려지는 법. 그때가 바로 유혹의 가장 취약한 때이다 라고 적었습니다. 저는 그 구절을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역사를 되돌아보니 그가 단지 전쟁만을 말한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인류 거의 전부가 직면하기를 꺼리는 세포 하나하나에 깊이 새겨진 듯 우리 모두의 마음속을 파고드는 어떤 두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것은 실패도 가난도 아닙니다. 바로 자기 자신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그 형제와도 같은 늙어감이지요.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그 당시 지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졌던 진시황, 6나라를 통일하고 만리장성을 쌓으며 천하가 무릎 꿇었던 그 남자에게도 칼이나 군대로는 정복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있었으니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도사와 수백 명의 사람을 바다로 보내 불로장생의 명약을 찾게 했습니다. 수명을 연장해주는 선약이라 믿으며 매일 수운을 마셨지요.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오래 살기 위해 마셨던 바로 그것이 49세의 나이에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했던 황제는 자신의 평범한 백성들보다 더 빨리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진시황만이 역사의 유일한 사례는 아닙니다. 아름다움으로 유명했던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 여왕은 늙지 않는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 매일 당나귀 젖으로 목욕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 목욕하는 데만 무려 700마리의 암컷 당나귀 젖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가난하지도 어리석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왕은 자신의 모든 자원을 젊음을 붙잡아 두는데 쏟아부었습니다. 중세 유럽에서는 귀족들이 연금술에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금속을 금으로 바꿀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영약을 만들 수 있다는 현자의 도를 찾기 위해서였죠. 유럽 최고의 지성들이 평생을 실험실에 틀어박혀 존재하지도 않는 것을 쫓는데 인생을 바쳤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그들을 비웃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깨닫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당대 가장 똑똑하고 권력 있으며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이성적인 판단력을 완전히 흐려놓았던 것이죠. 두려움에 이성이 가려질 때 사람은 그것이 해결책이라 제시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기꺼이 믿게 됩니다. 자, 이제 2026년인 지금을 보십시오. 왜 안티에이징 산업, 고급 건강기능식품, 첨단 미용기술 산업이 불황에도 매년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일까요? 그들은 건강을 파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늦추는 법을 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귀국자는 사람은 건강할 때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흰 머리카락 하나나 눈가에 생긴 주름을 발견하는 순간 무엇이든 내놓을 준비가 된다는 사실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이런 두려움을 기반으로 한 사업은 조종의 최고 경지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제품을 쓰지 않으면 당신의 생명과 청춘을 배신하는 것이라는 독성, 강한 믿음을 심어줍니다. 그들은 줄기세포, 심층재생, 혹은 궁중비법이라 포장된 영약 같은 화려한 과학적 용어를 사용합니다. 생로병사는 예나 지금이나 변할 수 없는 자연의 섭리라는 잔혹한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말이죠. 여러분, 주변의 현실을 보십시오. 늙어가는 것이 두려워 위험한 성형수술을 감행하기 위해 빚을 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효과는 광고에만 존재할 뿐인 건강기능식품 한 통에 수십만 원을 쓰는 사람은 또 얼마나 많나요? 상인은 구원자를 자처하며 늙지 않는 아름다움과 영원한 건강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늙어감이라는 공황 속에서 짧은 정신적 위안을 얻기 위해 기꺼이 그 신도가 되길 자처합니다. 우리는 제품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울부짖는 두려움을 잠재울 진정제를 사고 있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 이 사업은 잔인하면서도 합리적입니다. 인간의 가장 약한 부분을 이용해 이득을 취하니 잔인하지만 통제하고 싶은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니 합리적인 것이죠. 사람은 본래 무력함을 견디지 못합니다. 희박한 희망일지라도 돈을 내고 무엇인가를 하는 것은 마치 운명에 맞서 자신이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기분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불멸과 노화에 대한 약속의 굴레 속에서 여러분의 재산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귀국자는 우리에게 천명을 따르라고 가르칩니다. 해답은 죽음을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관점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자연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것은 탄생과 소멸이라는 일관되고 바꿀 수 없는 법칙을 가집니다. 그러니 노화를 피할 수 없는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평온해지십시오. 주름을 더 이상 적으로 보지 않게 될 때 그들의 광고는 힘을 잃게 됩니다. 둘째,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몸을 돌보는 것과 헛된 안심을 사는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절제하는 삶, 깨끗한 먹거리, 그리고 평온한 마음가짐은 비싸고 아무런 효과도 없는 청춘의 영약보다 수만 배 더 큰 가치가 있습니다. 셋째, 내면을 가꾸는 투자입니다. 육체는 입고 있는 옷일 뿐, 옷을 입은 것은 영혼입니다. 맑은 지혜와 풍요로운 영혼은 수천 달러짜리 크림으로도 흉내 낼 수 없는 빛나는 모습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 죽음과 노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의미 있는지 잊지 마십시오. 제 말을 기억하십시오. 똑똑한 사람은 삶의 질에 투자하고 어리석은 자만이 두려움을 연장하는 데 투자합니다. 당신은 깨어있는 자로 남을 것인가요? 아니면 이 환상적인 불멸의 깔때기에 자신을 내던지는 다음 사람이 될 것인가요? 두 번째 사업 분야는 바로 인간의 탐욕을 기반으로 한 사업입니다. 귀국자는 일찍이 좋은 미끼를 던지면 물고기는 반드시 낚인다. 욕심이 많은 자는 반드시 약점을 드러내어 나에게 조종당하게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의 학설에서 탐욕은 인간의 가장 큰 급소입니다. 사람이 눈앞에 큰 이익을 보면 다른 모든 감각은 자동으로 닫히고 이성은 환상의 자리를 내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구겸술, 어우카마슈, 즉 이익이라는 갈고리를 던져 상대방을 내 체스판으로 끌어들이는 원리입니다. 이 문구에서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 유혹되기 쉽다고 하지 않고 욕심 많은 자가 그렇다고 했습니다.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17세기 네덜란드에서 역사상 가장 기이한 금융 붕괴 사건이 일어났는데 바로 튤립 파동입니다. 땅에서 자라 몇 주 만에 시들어버리는 꽂힌 튤립 한 송이가 암스테르담의 집 한 채 값에 거래되었습니다. 당시 부유한 상인들, 박식한 변호사들, 대대로 재산을 물려받은 귀족들이 더 높은 가격에 되팔 것을 기대하며 집과 땅을 팔아 튤립 구근을 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거품이 꺼졌습니다. 가격은 며칠 만에 거의 제로가 되었습니다. 수천 가구가 순식간에 빈털터리가 되었죠. 하지만 주목할 점은 튤립의 터무니없음을 알아차린 사람이 적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위험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열에 합류해 군중의 어리석음에 동참했습니다. 그들이 뛰어든 이유는 주변 사람들이 매일 부자가 되는 것을 보며 뇌가 더 이상 위험을 계산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뇌는 오직 한 가지만을 계산했습니다. 지금 당장 들어가지 않으면 이 유일한 기회를 놓치게 될 거야. 이것이 바로 인간의 탐욕이며 바로 놓칠지 모른다는 두려움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탐욕의 비즈니스가 우리에게 팔고 있는 가장 비싼 상품입니다. 가상의 부동산 열풍을 보십시오. 내일이면 더 높은 가격을 부를 누군가가 있을 거라 믿고 척박한 땅을 천문학적인 가격에 사려고 서로 다투는 현장 말입니다. 혹은 자칭 전문가들에 의해 펌핑되는 변동성 가득한 암호화폐 시장을 보십시오. 여러분께서는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넣고 심지어 친인척에게 빚을 내면서까지 매달 20에서 30%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곳에 투자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가 되면 공짜 점심은 없다는 이성의 목소리는 눈앞에 아른거리는 허황된 금덩어리의 유혹에 완전히 짓밟히고 맙니다. 이 판을 짠 자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먹잇감이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믿게만 만든다면 그들은 스스로 평생 모은 재산을 바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 탐욕은 지식은 부족하고 허영심만 가득한 자들에게 부과되는 일종의 세금과도 같습니다. 돈을 모으는 속도로 성공을 가늠하는 현대사회에서 이러한 욕망 사업은 그 어느 때보다 번창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의자 앉기 게임과 같아서 음악이 멈추지 않는 동안에는 모두가 자신이 승자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음악이 멈추면 오직 판을 짠 자들만이 돈을 챙겨 달아나고 남은 군중들은 빈털터리가 된 채 멍하니 서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눈앞에 화려하지만 덫이 가득한 유혹에 눈이 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욕망을 다스리는 3가지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첫째, 보존의 법칙을 이해하십시오. 간단한 진리를 늘 기억하십시오. 수익은 항상 위험과 동반합니다. 앉아서 거저먹는 지속 가능한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진정한 자산은 오직 노력과 지혜, 그리고 시간이라는 토대 위에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둘째, 역으로 질문을 던지십시오. 누군가 당신에게 너무나 좋은 기회라며 접근한다면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왜 그들은 이 좋은 기회를 스스로 독차지하지 않고 나에게 나누어 주는가? 귀국자께서는 외부의 화려한 포장을 의심하고 그 속의 핵심을 꿰뚫어 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셋째, 멈춰야 할 때를 아는 것입니다. 가장 강한 자는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자입니다. 탐욕은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아서 마실수록 더 갈증이 나는 법입니다. 자신이 만족할 수 있는 한계를 정할 때 비로소 당신은 그들이 쳐놓은 그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은 단지 도구일 뿐 그것이 당신의 족쇄가 되게 하지 마십시오. 탐욕 때문에 스스로 미끼를 문 물고기가 되어 평생 타인의 낚싯바늘에 걸려 고통받는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분은 빨리 오면 빨리 떠난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오직 지혜와 깨어있는 정신만이 영원한 자산입니다. 탐욕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더 나은 삶을 원하고
자신과 가족을 위해 더 많은 것을 원하는 것은 인간의 지극히 자연스럽고 존중받아야 할 본능입니다. 그러나 그 탐욕이 타인에 의해 조종당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더 이상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주인자를 위한 것이 됩니다. 이 탐욕의 비즈니스에서 승리하는 자는 탐욕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이 무엇을 탐하고 있는지, 왜 탐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의 탐욕으로 누가 이득을 보고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산업은 바로 인간의 욕망을 이용한 비즈니스입니다. 귀곡자께서는 상대가 좋아하는 것을 이용해 유혹한다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무릇 인간이란 욕망이 있는 곳에 반드시 빈틈이 있기 마련입니다. 타인의 욕망을 쥐락펴락하는 자가 곧 생사여탈권을 쥔 자입니다. 귀곡의 성현이 보기에 욕망은 단순한 본능이 아니라 인간 내부에서 흐르는 가장 원초적이고 강렬하며 눈먼 에너지의 흐름입니다. 그것은 마치 범람하는 홍수와 같아서 물길을 잘 트면 힘이 되지만 이용당하면 모든 이성과 수치심을 집어삼키는 덫이 됩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그분께서 욕망 자체가 나쁘다고 말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오직 그것을 손에 쥐는 자가 권능을 갖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지금처럼 그 불꽃을 쥐고 있는 자들이 많은 시대는 없었습니다. 고대 로마 시대로 돌아가 봅시다. 네로 황제는 잔혹함으로도 유명했지만 욕망을 통치 수단으로 활용한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술과 음악, 무희와 온갖 쾌락이 가득한 연애를 며칠씩 이어가게 했습니다. 목적은 단지 즐기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귀족과 관료들이 끊임없이 쾌락에 취해 있게 함으로써 진정한 권력이 어디에 있는지 깨달을 정신조차 갖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로마인들에게는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빵과 서커스. 민중에게 배불리 먹이고 충분한 구경거리만 제공하면 그들은 그 이상의 권력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묻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네로는 귀곡자께서 설파한 한 가지 진리를 꿰뚫고 있었습니다. 쾌락에 잠긴 자는 자유를 꿈꾸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의식을 가진 이후로 욕망을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는 단 한 번도 불황을 겪은 적이 없는 산업입니다. 자본가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은 생존을 위해 하루쯤 굶을 수는 있어도 스스로의 즐거움을 만족시키는 것은 참기 어렵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욕망 비즈니스의 본질은 감각적 자극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욕망은 단순히 육체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욕망이란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쾌락적 감각을 통칭합니다. SNS에 사진을 올리고 좋아요 수가 늘어날 때 느끼는 주목받는 기분도 그러합니다. 화면을 넘기며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 모를 때에 그 짜릿함, 예쁜 물건을 샀을 때의 만족감, 마음에 드는 사람과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의 연결감, 이 모든 감각은 뇌 속에 똑같은 물질을 활성화합니다. 바로 도파민입니다. 이 업계의 거물들은 제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쾌락이라는 늪 속에서 왕이 된 듯한 기분을 팝니다. 현대의 향락 산업이 어떻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지 보십시오. 왜 사람들은 겨우 혀를 즐겁게 하고 사진 몇 장 찍어 자랑하기 위해 월급의 상당 부분을 고급 식사에 쏟아붓는 것일까요? 왜 비디오 게임이나 쇼폼 영상 앱들은 마약보다 더 강력한 중독성을 가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뇌 속의 쾌락 중추를 끊임없이 자극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결코 만족을 느낄 수 없는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하나의 욕망을 채우는 순간 더 정교하고 새로운 욕망이 즉시 미끼로 던져집니다. 이는 매우 부드럽게 돈을 빨아들이는 과정으로 우리는 허황된 쾌락을 얻는 대신 자신의 자산과 정신, 의지를 점점 쇠약하게 만듭니다. 제 생각에 욕망을 이용한 비즈니스는 가장 교묘하게 인간을 타락시키는 형태입니다. 그것은 지혜로운 사람을 육체적 감각과 일시적인 만족의 노예로 전락시킵니다. 당신이 욕망에 이끌리는 순간 당신은 스스로 성의 열쇠를 타인에게 넘겨준 꼴이 됩니다. 이 업계의 배후에 있는 자들은 이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투자를 위해서는 돈을 아끼면서도 자신의 개인적인 취향이나 은밀한 쾌락적 욕구를 자극하는 유혹 앞에서는 지갑을 쉽게 엽니다. 바로 여기가 욕망 비즈니스가 진정으로 무서워지는 지점입니다. 당신은 깨닫지 못할 수도 있지만 지금 당신 곁에서 가장 가까이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물건은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그것을 갖기 위해 당신은 적지 않은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누군가는 아이폰 17 프로 맥스 하나를 사기 위해 몇 달치 월급을 고스란히 바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구입할 때가 아니라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 스마트폰 뒤에는 수천 명의 엔지니어와 심리학자들이 당신의 주의력을 최적화하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하는 거대한 기술, 생태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당신이 화면을 넘길 때마다, 알림음이 울릴 때마다, 좋아요가 눌릴 때마다 그 어느 것도 우연은 없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당신의 뇌 속 도파민을 활성화하도록 치밀하게 설계된 것입니다. 약간의 만족을 주고 다시 기대하게 만들고 또 반복하게 합니다. 욕망과 보상이 맞물린 닫힌 고리인 셈입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휴대폰을 켜라고 강요하지 않지만 당신은 매일 수십 번씩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당신은 단지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돈보다 훨씬 더 귀중한 것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주의력입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깊이 생각할 가치가 있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파는 것이 없다면 당신 자신이 바로 상품이다. 이 세상에서 그 상품이란 다름 아닌 당신의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노련한 장사꾼들이 밝혀놓은 욕망의 불꽃 속으로 뛰어드는 불나방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귀국자께서는 마음속의 마귀를 제어하고 자극을 인식하라고 조언하십니다. 즐거움을 위해 돈을 쓰고 싶은 강한 충동이 들 때마다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진정으로 내 몸이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외부에서 주입된 자극인가? 나를 조종하는 줄을 꿰뚫어 보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꼭두각시가 아닙니다. 만족을 뒤로 미루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오감의 모든 요구를 다 받아주지 마십시오. 은밀한 욕망을 거절하고 무의미한 유흥이나 과도한 사치를 멀리하는 것은 돈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인생이라는 전쟁터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인 심력을 단련하는 길입니다. 돈과 시간을 건설적인 즐거움, 지식 습득, 신체 단련, 가족을 보살피는 일에 투자하십시오. 이러한 기쁨은 지속 가능하며 끝난 뒤에도 공허함을 남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욕망은 훌륭한 하인이지만 형편없는 주인입니다. 피땀 흘려본 돈을 승자가 항상 판을 짠 자들인 게임에 탕진하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본능을 다스리는 자가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타인의 만족을 돕는 비즈니스를 선택한다면 위대한 상인과 영혼을 파는 자 사이의 경계가 매우 얇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저급한 욕망을 이용하면 빨리 부자가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은 고객의 인생을 갉아먹는 수탈일 뿐입니다. 진정한 거물급 사업가는 도파민 중독을 파는 것이 아니라 가치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팝니다. 단순히 빈틈을 노려 이익을 챙기기보다 당신의 제품이 고객의 삶을 격상시키는 도구가 되게 하십시오. 세상의 욕망을 이용하는 자는 돈을 벌지만 그 욕망의 방향을 제시하는 자는 미래를 쥐게 됩니다. 네 번째 산업은 자아와 허영을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입니다. 귀국자께서는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사람은 굶주림은 참을 수 있고 목마름도 참을 수 있지만 타인에게 무시당하는 것은 누구도 참지 못한다. 이 구절을 처음 읽었을 때는 조금 극단적이라고 생각했지만 세월을 살수록 그 말씀이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고대 중국의 조정, 자우딩을 보십시오. 관료들이 입은 옷은 단순히 추위를 막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옷의 색깔, 문양, 재질은 그 전체 권력 시스템 안에서 입은 사람의 지위를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예로부터 더 높은 신분의 옷을 함부로 입었다가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 옷 자체가 위험해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사회적 지위라는 영린을 건드렸기 때문이지요. 사람들은 그 높은 지위를 증명할 옷과 문양을 얻기 위해 굽실거리고 빚을 지고 심지어는 배신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수천 년이 흐른 지금 그 옛날에 비단 옷은 사라졌을지 몰라도 그 밑바닥에 깔린 심리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그 옷은 다른 이름을 달고 있습니다. 멀리서도 로고가 한눈에 들어오는 명품 가방, 누군가의 1년치 연봉과 맞먹는 손목시계, 그리고 비행기가 착륙하기도 전에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올리는 해외여행 사진 같은 것들이지요. 집 앞에 세워둔 자동차는 이웃들의 시선을 잡아끌기에 충분합니다. 영리한 사업가들은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타인과의 다름을 파는 행위는 가장 큰 돈벌이가 되어 왔으니까요. 사실 우리가 큰 돈을 들여 사는 명품이나 한정판 자동차들이 그 지불한 거액만큼의 실질적인 가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 진짜로 구매하고 있는 것은 남들보다 우위에 있다는 느낌, 그리고 타인의 동경이나 질투 섞인 시선입니다. 거대 기업들은 가방이나 시계를 파는 것이 아니라 계급이라는 이름의 딱지를 팝니다. 그들은 물질을 기준으로 사회적 위계 질서를 만들어내고 당신에게 그 물건을 갖지 못하면 당신의 가치조차 낮아질 것이라는 착각을 심어줍니다. 최신 휴대폰을 사려고 온종일 줄을 서는 사람들, 혹은 파트너에게 잘 보이기 위해 빚을 내어 고급 외제차를 사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더 교묘한 것은 수천 달러짜리 리더십 강좌나 돈으로 사고 파는 각종 명인, 인플루언서라는 명함들입니다. 모두가 무시당하기 싫은 당신의 두려움과 인정받고 싶은 갈망을 노리는 것이지요. 제 생각에 허영심은 소비지상주의가 파놓은 가장 정교한 덫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우리 스스로 만든 감옥의 죄수로 가둡니다. 누군가 가짜 자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소진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 스스로를 세상이라는 무대에 볼품없이 내던진 셈이지요. 허영심에 깊이 빠질수록 그들은 자유를 잃어갑니다. 이제 그들의 모든 행동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라는 질문에 지배받게 됩니다. 이것은 재산과 지혜를 낭비하는 가장 비참한 방식입니다. 귀국자께서는 이를 가짜 명성의 덫이라 칭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가짜 명성에 얽매인 사람은 평생 자기 자신이 아닌 타인의 시선을 위해 일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옷이 스님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로고가 귀족을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애써 쌓아 올린 당신의 기반이 허영심 때문에 바닥나게 두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진짜 부자는 자신이 부자라는 것을 남에게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실속을 챙기는 진짜 부자로 살 것입니까? 아니면 빚더미에 앉아 화려하게 깃털만 세우는 공작새로 살 것입니까? 만약 당신이 이 분야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절대 미디어를 이용해 우리 제품이 없는 사람들의 가치를 깎아내리지 마십시오. 대신 우리 제품을 소유한 사람들의 품격과 가치를 높이는 데 활용하십시오. 고객이 우리 제품을 남들과 비슷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산다고 느낄 때 당신은 브랜딩이라는 예술의 정점에 도달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인류가 수천 년간 쌓아 올린 4개의 거대한 덫을 살펴보았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 탐욕, 욕망, 그리고 자아와 허영심 말입니다. 이 4가지는 겉모습은 다르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모두 인간 내면 가장 깊은 곳을 파고들지요. 당신이 아무리 원해도 지울 수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끌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에게 이 점을 꼭 기억해달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귀국자께서 이 글들을 남기신 것은 사람들에게 감정 없는 냉혈한이 되라고 가르치려 함이 아닙니다. 판에 발을 들이기 전에 먼저 바둑판을 볼 줄 알아야 한다고 가르치려 하신 것입니다. 바둑판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의 손 위에서 노는 바둑 아래 불과하니까요. 당신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 해도 인간인 이상 나이가 들 것이고 때로는 욕망을 느끼며 때로는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고
또 기회를 마주할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리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모습이며 당신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이 영상을 통해 당신이 진심으로 귀를 기울였다면 단 하나 달라질 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을 조금 더 빠르게 알아채고 조금 더 냉철해지는 것입니다. 그 작은 차이가 평생 재산을 지키는 사람과 평생 남의 배만 불려주는 사람을 가르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만약 이 영상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이 지혜가 필요한 소중한 사람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그것이 옛 현인의 지혜가 오늘날 이 시대에도 살아 숨쉬게 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제작한 민순입니다. 귀곡지략 채널의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